지방법원과 대법원 모두 뉴욕주가 마련한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의 시행 중지 요청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최근에 버지니아에서 6살 남아가 교실에서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장애를 앓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총기 관리에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이 치솟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인접국에서 반값 계란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해 4.5%에서 5%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동안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세입자 강제 퇴거위의 조치가 종료되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4천 가구가 퇴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수년에 걸쳐 약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을 주택 공급 확대에 투자하면서 8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이 뉴욕주가 마련한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의 시행 중지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법안의 시행 중지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시켰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새로 제정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총기 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 달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앞서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총기 판매상들은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이 총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시라큐스 연방지방법원의 소송과 함께 시행 중지 가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도 총기 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이 거부됐습니다.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은 총기 난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 교회, 대중교통시설, 공원, 공연장과 운동 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은 잇따른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얼마 전 버지니아에서 6살 난 초등학교 1학년 남아가 교실에서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아동의 부모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는 장애를 앓고 있다며 교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아동의 부모가 총기 관리에 있어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수업 중 교사를 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6살 남아의 부모가 사건 발생 전 권총은 집안에 안전히 보관 중이었으며 아이가 급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번갈아 가며 아이의 수업 시간에 동행하고 있었지만 학교에 함께 동행하지 않은 첫 주에 이 같은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권총은 가해 학생 모친의 침실 옷장 맨 윗칸에 방아쇠 잠금 장치가 걸린 상태로 보관 중이었으며 아이가 어떻게 이를 풀었는지 부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어 비극적인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교사의 쾌유를 빈다고 전했습니다.
총기를 소지했던 남아는 지난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총을 꺼내 교사인 에비게일 주어너를 겨냥해 쐈습니다. 총알은 주어너의 손을 관통해 가슴에 박혔고 한때 위독했으나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 마침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법원 명령에 따라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아이의 어머니가 적법한 방법으로 권총을 구매했으며 아이가 자신의 배낭에 이 총을 넣고 등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학교 직원이 아이의 배낭을 검사했지만 총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도 추후에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총기 보관 상태와 관련한 부모의 주장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하는 중이며 아이가 어떻게 총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부모가 총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이 겹치면서 계란 가격이 치솟자 인접국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경 검문소에서 압류된 계란과 가금류는 10월 1일에 비해 108% 증가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이 겹치면서 계란 가격이 금값이 되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절반 가격에 파는 계란을 들여오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계란 12개 가격은 지난해 1월 1달러 93센트였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2배가 넘는 4달러 25센트로 치솟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니시드로에서는 계란이 8달러인데 인접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는 3달러 이하에 팔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국경도 마찬가지로 엘파소에는 6달러인 계란이 인접한 멕시코 시우닷 후아레스에서는 3달러 4센트입니다. 연방농무부는 계란값 상승의 원인을 물가 상승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로 지목하면서 90% 이상 사망률을 보이는 지난해 말 감염 사태로 5,800만 마리가 폐사했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49% 이상 높아진 채 해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질병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날계란과 육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상업적 목적의 계란 밀수에 최고 $10,000, 개인 밀반입에는 $3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계란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뉴욕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다음 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연준이 3월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인상해 기준금리가 4.75에서 5%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연말 정책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4.75에서 5%나 그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추가로 하락하겠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응답자의 62%는 두 차례 인상 이후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봤으며 내년 초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34명은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후로 16명은 물가 급락, 12명은 경기 침체 심화, 4명은 실업률 급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0% 정도가 미국이 2년 내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5%와 1.3%로 예측했습니다. 금융과 IT 분야에서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 평균 실업률은 4.3%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뉴욕 연방준비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제로금리 수준에서 4.25에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막았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뉴욕시에서만 4,000개 이상의 세입자 가구가 퇴거 조치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퇴거 위기에 놓인 시민들이 주택난에 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작년 1월 15일까지 시행됐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되면서 지난 1년간 수천 가구의 세입자들이 강제로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간 뉴욕시에서는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5개 보로 전역에서 총 4,400개 가구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일자리를 잃고 경제난에 시달리며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 미납된 세입자는 지난해 기준 59만 명인 것으로 드러나 수십만 가정이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전체 미납 가정의 약 70%인 40만 7,800만 명이 뉴욕시에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나 뉴욕시의 가정 경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퇴거 위기 사입자는 뉴욕주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만 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마저 오늘 밤 9시 종료될 예정이라 강제 퇴거를 당하는 주민들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 부족마저 심화되면서 팬데믹 이후 주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대료는 급격히 치솟으면서 뉴욕을 떠나는 주민들마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수입의 절반이 주택으로 나가는 실정이라며 뉴욕에서 사는 생활이 팍팍하다고 호소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세입자 퇴거를 요청하기 전 주택 소유주는 최소 6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퇴거를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수년간 수십만 채 주택을 공급해 서민 생활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당장 지금 지낼 집이 없이 쫓겨난 강제 퇴거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뉴욕을 떠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약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을 주택 공급 확대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코 주지사는 수년 내로 뉴욕주에 8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9일 오후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뉴욕주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수년에 걸쳐 뉴욕주 전역에 약 80만 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는 감당이 가능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확대를 위해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을 채권과 보조금을 혼합한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주 전역에 약 1,6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 주택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못해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1,600채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년에 걸쳐 8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사라토가 스프링스에 6,160만 달러, 버팔로 노스파크에 4,010만 달러, 맨해튼 해밀턴 헤이츠에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약 1,600채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뉴욕주의 비싼 주택 가격과 보유세로 인해 주택 구매 및 임대가 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계속 치솟자 길거리에 노숙자가 늘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도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뉴욕 주민들이 주택 부문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하원 47지역 윌리엄 콜튼 의원은 한국계 그레이스 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음력설 공휴일 추진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주의회 통과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음력설을 뉴욕시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설이 주말인 경우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날이 뉴욕주 정식 공휴일로 지정이 돼야 공립학교 대체 휴일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대표 창원 사이트 charge.org에 최근 게시된 뉴욕주 설날 공휴일 지정 청원에는 오늘 오전 1시 기준 1,787명이 서명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5,000건 급감해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 불확실성 고조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과 상반된 것입니다.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다수의 기업들이 기존 인력의 해고를 꺼리는 데다 노동력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앤소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현재 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이 약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기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판매 라이센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 주 상원의원은 현재 주의회에서 불법 매장에 대한 벌금형을 인상하고 단속에 걸린 매장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새 주 법을 만들기 위해 캐시오컬 주지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 마리화나와 가양 마리화나들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11월보다 1.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각각 감소한 40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36만 6,900달러로 지난해 6월 역대 최고가를 찍은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월 집값은 2.3% 올라 역대 최장기인 13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대였던 오름폭은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